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붉은 계열의 표지 색상과 서체도 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래서 한눈에 보아도 딱 눈에 잘 띄는 책입니다. 책 제목 또한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책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책은 복잡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자, 신경을 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도 아주 경쾌하고 가볍게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가독성도 좋고 위트와 재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문에는 욕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독자와의 거리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아니죠. 저자 마크 맨슨의 진솔함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7년도고요. 제가 이 책은 2018년도 가을에 사서 읽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손에 들었습니다. 워낙 베스트셀러여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어려움 없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요. 아직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 가시면 진열대에 이 책이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라는 단어를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조카에게 물었더니 끝없는 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조카 녀석의 말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가족 여행으로 설악산 백담사를 걸어가고 있는 산행 중이어서 어린 조카는 힘든 산행을 그렇게 끝없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다시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도 조카 녀석과 같이 끝없는 길이 있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순간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을 받는 제 딸과 한 달에 600만 원 월급을 받는 제가 둘 중에 누가 더 돈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을까요? 우리 딸은 제게 그러겠죠. 아빠는 돈도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쓸 일이 또 많아지죠. 돈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직급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월급도 오르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잘 되셔서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조금은 줄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신입사원인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무실 출입구 제일 앞쪽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쳐다보기도 어려운 우리 부장님은 사무실 제일 뒤쪽 창가 쪽에 자리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저 자리에 꼭 앉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매일 야근하고 일을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인데 우리 부장님은 출근하셔서 커피 드시고 담배 한 대,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신문 보시고
오전에 회의 잠깐 들어갔다 나오셔서 결제 몇 개 하시고는 외근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다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오후 4시, 5시쯤 말끔한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뭐 별일 없지? 물으시고 또 술 약속을 또 잡고 나가시죠.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 저 자리에 앉으면, 저 뒷자리에 앉으면 '아 저렇게 편하게 좋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가 보니 뭐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 시대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앞으로 저의 직장 생활 이야기도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삶에 있어서 문제는 끊임없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인생의 걸림돌로 받아들이면 삶 자체가 끊임없는 걸림돌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삶의 본질이 문제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좋은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맨슨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잘 준비를 하면 별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제 말씀에 동의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크 맨슨이 얘기했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좀 역설적으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큰 틀에서 마크 맨슨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회비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기회비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용어인 기회비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에서 경상대학 또는 그 상경계열 등 학교마다 커리큘럼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표적인 학과 학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입니다. 물론 그 무역학이라든지 국제통상 등의 학과 등도 있지만 이걸 학문으로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경영학과 경제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한번 define, 그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대체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어떤 현상,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지요. 제가 감히 교수라는 직업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경영은 관리의 학문으로 정의합니다. 인사관리, 회계관리, 노무관리, 총무관리 등등 매니지먼트, 관리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경제학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그 가치, 그때 그 포기된 가치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짜장면과 짬뽕을 고민을 해서 짬뽕을 먹었다면 포기된 짜장면의 가격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학 경제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실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제학까지 거슬러 올라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근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떤 걸 탈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등등 무수히 많은 선택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약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훔치는 부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업가가 사업을 번창시켜서 좋은 집과 차, 요트 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벌더라도 평생 한 번뿐인 딸과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에는, 특히 큰 일에는 겉으로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과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 제목과 부제가 사실 모든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라고 하는 첫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많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